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 바로 2025년 12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초안입니다. 네. 아마 이 문서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 100개가 넘는 과제 목록에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좀 막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방대하죠. 네.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인데 너무 방대해서 핵심을 놓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문서의 뼈대를 딱 세우고 가장 중요한 전략들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산업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계획을 단순히 정부가 AI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좀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아, 핵심은 AI를 뭐랄까 국가의 신경망으로 삼아서 산업, 공공, 국방, 교육 같은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재설계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국가의 신경망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계획을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둘째, 그 기반 위에서 산업과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대전환시킬 거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또 글로벌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세 단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 AI 혁신 생태계 조성부터 시작해보죠. 단단한 기반 없이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으니까요. 문서에서 이 기반을 AI 고속도로라는 아주 직관적인 단어로 표현했던데요. 네. 이 고속도로는 대체 무엇으로 만드는 건가요? AI 고속도로는 크게 세 가지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보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컴퓨팅 인프라를 보면 2028년까지 정부 주도로 5만 장 이상의 첨단 GPU를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나옵니다. 5만 장이요? 사실 이 5만 장이라는 숫자가 바로 감이 오진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몇몇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면 단일 조직에 운영하기 힘든 정말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가 직접 이런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 AI를 단순히 민간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마치 전력망이나 도로망처럼 국가 기관 시설로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국산 AI 반도체 그 NPU를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건 단순히 기술 자립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GPU랑 NPU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좀 쉬운데요. 네네. 만약에 GPU가 게임, 그래픽, AI 이런 여러 작업을 두루두루 잘하는 만능 스포츠카라고 한다면요. 만능 스포츠가요? 네. NPU는 오직 AI 연산, 이 한 가지 목표에만 극도로 최적화된 뭐랄까 F1 경주용 머신과 같습니다. F1 머신이요? 비유가 확실하네요. 네.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는 건 AI 경쟁의 핵심 두뇌 혹은 엔진을 우리 손으로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빠른 차를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엔진 설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F1 머신 비유가 아주 명쾌하네요. 그럼 이제 그 머신에 나올 연료, 즉 데이터 문제로 넘어가 보죠.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사실 데이터 통합 이야기는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나왔죠. 이번 계획은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은 국가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죠. 네. 현재 거의 200개 가까운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는 건 기술적인 문제 이정에 각 부처의 이해관계나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항상 문제였죠.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문서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공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거나 또 민간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네, 물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기술적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하게 접근하려 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처럼 민감하지만 가치가 아주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길을 열겠다는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인프라라는 고속도로를 깔고 데이터라는 연료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보안이 뚫리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AI로 AI 위협을 막는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강조합니다. AI로 AI를 막는다. 네, 대표적인 게 K-사이버 보안 LLM 구축인데요. 이건 글로벌 빅테크의 범용 모델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나 언어 습관에 특화된 피싱, 스미싱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한 맞춤형 방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우리 환경에 맞는 그렇죠. 해외에서 만든 백신이 아니라 국내 유행 바이러스에 딱 맞는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 데이터, 보안까지 단단하게 다졌네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AI 인재 확보 전략, 여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대학 정원 늘리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파격적인 건 초중고 교육 개편입니다. 약 7년 주기로 고정됐던 그 경직된 교육과정 개편 주기를요,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서 유연하게 바꾸고 초등학생부터 AI 교육을 필수화하겠다는 겁니다. 필수화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냥 코딩만 가르치겠다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코딩 스킬이 아니라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아, 데이터를 읽는 능력. 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공공 AI 실습 플랫폼을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뛰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의 가르칠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요? 그게 항상 문제였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교원 양성대학 과정부터 AI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교사들을 위한 연습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부 교사 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성뿐만 아니라 해외 최고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정주 여건 개선 같은 파격적인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고요. 아, 밖에서도 데려오고. 네. 한마디로 국내에서 키우고 해외에서 데려오고 우리 인재는 밖으로 뺏기지 않겠다. 이런 입체적인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인프라라는 고속도로를 깔고 데이터라는 연료를 채우고 인재라는 최고의 드라이버를 키우겠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완벽하게 준비된 차로 어디를 향해 달려갈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축인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에서 다루는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닦인 고속도로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구간이죠.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부터 시작합니다. 제조 AI 2030 전략이 그 핵심인데 2030년까지 자율 제조 보급률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율제조 40%라는 게 공장 10개 중 4개가 완전 무인화된다는 뜻인가요? 완전 무인화라기보다는요, 생산의 상당 부분이 AI의 판단과 제어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게 단순히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AI가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와 시장 수요를 분석해서 생산 라인의 속도를 조절하고 또 미세한 분량까지 예측해서 사전에 장비를 점검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공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공장, 즉 AI 팩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 팩토리 기술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장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산업 현장만큼이나 중요한 정부, 즉 공공부문의 변화도 궁금합니다. 세계 최고의 AI 네이티브 정부라는 비전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정말 공무원들이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AI 네이티브라는 말이 그냥 AI를 도구로 쓰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내장된다는 의미군요. 네, AI가 업무 프로세스 자체에 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부처 간의 그 거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AI 업무 관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플랫폼이 어떻게 칸막이를 허문다는 거죠? 가령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만든다고 한번 해보죠. 네. 지금은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가 각자 보고서를 쓰고 수많은 회의를 거치며 조율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 네, 하지만 AI 업무 플랫폼이 있다면 AI가 각 부처의 과거 데이터랑 법규, 예선 현황을 싹 종합 분석해서 정책의 기대 효과와 부작용, 부처 간 이해 상충 지점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불필요한 중복 보고나
정책 조율 지연 같은 비효율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겠군요. 그럼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선제적 복지의 실현일 겁니다. 선제적 복지요? 네. 지금은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못 받는 거죠. 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AI가 나의 소득, 건강, 가족관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니 신청하세요라고 먼저 알려주거나 심지어 자동으로 지급까지 해주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저를 찾아온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를 이끌려면 공공부문에도 AI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공공 분야 AI 핵심 인력, 이른바 AI 챔피언을 2만 명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2만 명이요? 네, 단순히 외주 용역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AI를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과 행정에 이어 국방도 빼놓을 수 없죠. 병력 자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국방의 미래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가요? 국방 AX의 목표는 스마트 정예 강군 구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기 획득 절차,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혁신입니다. 거버넌스요? 보통 무기 하나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그런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획득 절차를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에 빠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민간 AI 스타트업이 국방 데이터에 접근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클라우드 R&D 존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전투 방식 자체도 바뀝니다. 로봇이나 드론 같은 무인 체계와 군인이 함께 싸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서 병력 감소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네, 최종적으로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산업,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마지막 축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AI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AI 기본사회는 AI 발전의 혜택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기술 발전이 자칫하면 디지털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불안감에 대한 뭐랄까 국가 차원의 응답인 셈이죠. 아, 이를 위해 전국민 AI 역량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모든 국민이 AI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개발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내 일상과 업무에 AI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를 위해 어르신이나 장애인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AI 교육 허브를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 기술로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도 포함되는 거겠죠? 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AI로 자살이나 고독사, 아동학대 같은 사회적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 정밀 복지를 구현하고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의 진료 공백을 AI 기본 의료로 메우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네. 반대로 딥페이크나 보이스피싱처럼 AI를 악용한 신종 범죄에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줍니다.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끌어안겠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 계획의 마지막 장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폴로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글로벌 조율자, 즉 글로벌 코오디네이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로 마무리됩니다. 글로벌 조율자. 네.
우리가 만든 성공적인 AI 발전 모델과 사회 통합의 경험을 에이펙 같은 국제 무대에서 공유하고 주요국과 AI 안전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AI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함께 이렇게 샅샅이 훑어보니까 이게 정말 단순히 몇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차원의 계획이 아니었네요. 교육, 산업, 국방,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 체제를 바꾸려는 거대한 설계도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GPU 5만 장 확보 같은 구체적인 숫자부터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라는 철학까지 그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네. 이 계획이 초안에 담긴 방향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AI 기술 강국을 넘어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게 될 겁니다. 네, 물론 100개가 넘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또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길고 hum난한 여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 계획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국가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향성이요?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펼쳐질 이 거대한 변화의 지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